자, 위대한 기술사 절대 포기 불가능 합격법인데요. 자, 포기의 진실을 한번 찾아보면은 제 데이터가 분명히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요. 학원에 100명이면요, 80%가 포기를 해요. 인강은요, 더 심해요. 왜 포기를 많이 하냐?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아, 기술사는 똑똑한 놈이 붙는 시험이 아니구나. 똑똑쟁이, 잘난쟁이를 제가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시험에 붙는 사람은요, 미련 곰탱이가 붙더라고요. 미련 곰탱이 하니까 사자성어 생각나세요? 우공이상. 우공이상. 미련한 이게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똑똑쟁이들은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미련 곰탱이들은요, 그냥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붙을 수 있을까라는 저도 한 10명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머리도 둔한 것 같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못했대. 자기는 그냥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뭐 고등학교를 어디 공고를 다니시고 공부해서 그냥 놀다가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근데 기술사를 왜 했어요? 물어봐요. 한마디 해요. 멋있어 보여서 했대. 도전했대. 그만 하실 때 안 됐나요? 이렇게 툭 찔렀어, 그냥.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분 7년 만에 합격했어요. 7년 만에요. 정말 저도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분은 뭐냐면요. 공부를 51점까지는 올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막 크리에이티브 생각도 응용 능력에 생각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그분이 딱 어떤 패턴에 왔냐면은 계산 문제 패턴에 기본 문제 패턴이 같이 어우러졌어요. 자기 때가 딱 오니까 그때 시험에 합격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답안지를 반절밖에 못 써요. 글씨가 막 위로 올라가. 줄을 못 지켜, 줄을. 그래서 제가 막 시험 보는데, 모의 시험 보는데, 답안지를 이렇게 살짝 틀었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런데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근데 그분도 붙었어요. 그분은 어떤 시험에 붙었냐면요,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자기 현장에 불산 때문에 사고가 한 번 났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공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했대. 근데 그 시험에 불산 문제가 2문제가 튀어나왔어. 그분이 그 시험에 떨어졌으면요, 힘들지. 그게 그분의 기회고 운이고 그분이 유지하면서 기다렸다는 게 그분인데요. 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분이 딱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는 별명이 악어래요. 절대 한번 딱 물어뜯으면 절대 안 놓는데. 안 놓지. 잠깐 쉬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됐어요. 누나가 갑상선 암에 걸렸대. 자기가 마음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대. 요즘 갑상선 암은 그냥 암 취급도 안 하잖아. 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병간호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누나 언제 한 번씩 봐요? 많이 봐야 뭐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지금 뭐예요? 자기 포기하고 싶은데 뭘 잡는 거예요? 다 핑계거리가 들어온 거지. 자, 그 다음에 만약 내가 포기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신감이 부족한지, 성과가 안 나오든지, 주변에 마누라 때문에 그런지, 회사 때문에 그런지, 술 친구 때문에 그런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꼭 써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포기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꼭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기술사 아니면 다른 거 뭐 할 게 있나? 다른 거 뭐 있나? 꼭 고민 한번 해보셔야만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빨리 포기할 분들은 빨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안이 있으면 빨리 포기해도 돼요. 대안이 없으면요. 그냥 해. 닥치고 좀 해. 시키는 대로라도 좀 해봐. 하여튼 대한민국 50대 넘은 남자들 선생 말 더럽게 안 듣잖아. 어찌다 안 듣는지. 자,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공부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법고시나 변리사 시험 보면요. 시험을 4일, 5일, 3일, 이틀을 보면서 뭐가 있냐면요. 책을 다독을 해요. 책을 다독을 하고요. 뭐 하냐면 이해한 것대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만 알면은 그 맥락에서 어디가 논점이다, 논쟁거리다, 어디를 써야 되는구나 써요. 이게 문과생이에요. 근데 이과생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건축쟁이 한번 볼게요. 야, 저게 몇 메타? 10천 얼마. 야, 무게는 얼마냐? 얼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이만큼 부족해요. 야, 쓸 수 있냐, 없냐? 오케이. 가능해요. 즉, 이게 이과인데요. 현장에서는요, 오케이, 노, 이 2가닥밖에 없어요. 근데 why, 왜? 대체, 무게를 늘려, 사이즈를 줄여, 차단기 사이즈를 늘려, 길이를 늘려, 이거밖에 안 해요. 즉, 엔지니어를 오래 하신 분이, 현장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지금 고민해야 될 기술사 와서 왜 힘드냐면요.
뇌의 생각 구성 자체가 틀려서 힘들어요. 생각하자만 힘들어요. 현장에서의 용어와 이 공부의 학습 용어가 틀려서 그 부분이 고생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해 쓰기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우리는 기술사는요, 요점밖에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이해 쓰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사법고시가 이해 쓰기, 뭐 1, 2, 4 시험이 이해 쓰기라는데요. 쓰기가 좀 안 되면요, 뭘 좀 더 하시면 되냐면요, 정리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족보라고 해요. 이해, 정리, 쓰기가 FM이에요. 정상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솔직히 기술사도요, 쓰리기 능력이 되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쓰기 하면 이게 방법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90%의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 있어요. 그 동영상 한 번만 듣고 시험 공부해서 붙었다. 인강 듣고. 정규반 한 번 듣고 시험에 붙었다. 이러신 분들 간혹 있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붙었다. 이런 분들 보면요, 머리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 틀려요. 거의 내신 1등급 중에 상위 다시 10%야. 일반 사람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구조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맞춰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되니까 안 되더라. 못 따라가더라. 성과가 안 나더라. 그래서 제가 꼭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암기를 하고 쓰기 하면 이렇게도 좋지만은 이해, 정리, 암기, 쓰기만 좋지만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안 되냐면은 정리를 하는데 쓸 수가 없게 정리가 돼요. 이해를 하는데 쓰려면 여기까지 안 필요한 거 막 강론까지 들어가서 막 갑자기 막 이해를 하려고 이제 강론 들어가 버려요. 거기까지 답안지가 쓸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걸 발견하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들이 이대로 놔두다가는 강론 파다가 시험장에도 못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좀 대충 좀 정리하세요. 그냥 30분 한 번씩 정리하세요. 그냥 그대로 베껴보세요. 꼭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시면 이거 한 번에 내가 잘 정리해서 학교 갈 때까지 쓰겠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30문제 딱 정리하는 순간 첫 번째 문제 들어가서 느끼실 거예요. 야, 쓰레기네. 30문제를 정리했으면 저랑 같이 계속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반성을 많이 하니까 앞에 지금 정리 먼저 어떻게 되냐면 전치력을 가지고 정리되는 게 매주마다 바뀌어요. 야, 이렇게 했었더니 안 써지네. 야,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정리했더니 안 써지네. 이렇게 이해했더니 안 써지네. 어떻게 해야 써지지? 계속 본인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는 계속 여러분이 우리 디벨롭을 해야 돼요. 계속 수정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대충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바쁘고 일이 바쁘신 분은요, 정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마세요. 자기 딱 봤는데 정리하는 시간에 대부분 소화한다라는 것은 책 안 볼 때는 호치키스로 찍어버리고요, 접어버리시고요. 암기하는 키워드만 형광펜 색칠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잡종들을 한 권에 단권화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정리의 힘을 너무 많이 실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힘을 많이 실으냐면요, 여기에 힘을 많이 실어야 돼요. 확실 쓰기 여러분 99%고요. 정리가 1%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 실리는 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하고 여기예요. 저는 지금 따로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힘쓸 건 어디냐면요, 쓰레기도 정리해서도요, 쓰레기도 확실을 암기해서 써야만이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면 암기 능력이 생기고 그 시간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 메타인지 양이 잡혀요. 근데 대부분 어디? 여기만 힘을 99%를 실어요. 그리고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이거 한꺼번에 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정리했더니 200문제가 됐어요. 1년 동안 200문제 정리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1년 동안 잘한 게 아니라 포기 안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이라니까요. 자, 200문제 정리하고 이제 시험 딱 한 달 남았어. 200문제를 이제 암기하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정리 자체가 전투력이 없어요. 시험장에서 쓰다가 느끼신 분들이 뭘 느끼냐면요, 이렇게 정리했더니 안 써지네.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했더니 나오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소방시설 관리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가 90%가 돼야만이 합격을 하는데 타 분야 기술사도 여기서 무너져요. 암기량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해서요,
전투력이 없는 정리는요, 쓰레기예요. 저희 바쁜 토요일 날에요, 청주에서 어떤 분이 올라오신다고 막 학원 행정실로 이틀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미치겠대요. 원장님 통화 한번 해주세요 하고 받았어요. 근데 이 바쁜 토요일 날 저를 꼭 만나야 되겠대요. 네, 올라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분이 노트 2권을 가져왔어요. 이만한 서브 노트를 2권을 가져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권은 자기가 이만한 걸 정리하다가 말았고, 한 권은 이거 실패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정리했는데 3분의 1을 못하고 3분의 2는 정리를 했대요. 근데 시험이 지금 한 달 남았대. 그러니까 이번 말이 뭐냐, 이번 시험을 포기하고 3분의 1을 정리를 하냐, 아니면은 자기가 포기하고 이거 3분의 2 가지고 이번 시험을 봐야 되냐. 그분은 처음부터 틀려서 제가 책을 딱 보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요, 그분은요, 쓸 수 있는 정리장, 서브노트, 암기장이 아니라 기술사 책 만들고 있었어요. 몇 권 책을 가지고요. 기술사 10권 책을 가지고. 여러분 단언컨대요, 모아책이요, 딱 70%만 외우면 기술사 합격해요. 처음 하신 분은 웃음인데요, 암기해보고 써보신 분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수치구나. 이걸 느끼세요. 해보신 분만이 알아요. 여기에 절대 힘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힘쓰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이제 암기 스킬이 늘어요.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시간에 쓸 수 있냐라는 암기 스킬이 늘고요. 이게 이제 암기 스킬이 늘면요, 뭐가 또 되냐면요, 정리가 또 이제 스킬이 또 늘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FM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가 하냐면요, 저랑 같이 1년 하면 시험을 몇 번 보러 가요? 3번 보러 가거든요. 뭐 처음에 제가 30문제, 50문제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미치지. 시험장 가서 막 개구라를 치고 와. 구라. 여러분 구라도 알아야 쳐요. 막 주워 들은 거, 막 뭐 본 거 막 치고 답안지를 꽉 메꾸고 나와요. 딱 점수 봤더니 23점이야. 그 점수 준이라고 채점위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답이 아닌 걸 발견하니라고. 그 다음 시험 어떻게 해요? 좀 더. 31점이네? 좀 더. 36점이네? 좀 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큰 눈사람을 만들 때는요, 눈을요, 처음에 꽉 눌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퍼석퍼석하게 만들고서는 눈사람 만들다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중물, 프라이밍 워러를 하는 마중물을요, 꼭 30문제는 가지시고, 첫 번째, 시험장에 가서 30문제 써놓고 오시면서부터 기술사 시험은 공부가 시작되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대충 정리, 대충 암기, 그 다음에 확실하게 쓰기. 여기가 99%,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강론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기술사 저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강의를 오래 하시고 합격자를 많이 뵐 사람 없는 거 알잖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관연도 문제를 봐도 제가 모르는 게 30%예요. 막 수업하다 다 모른다고 하잖아. 더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이런데 여러분이 강론 빠지면 어떡해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단 제가 가다가 한 가지 예외는 해요. 전공자. 자, 화공 전공자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전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주워 들으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예전에 봤던 거 얼핏 있다는 거죠. 전기 전공자는 거기 좀 더 들어가세요. 기계 전공자는 더 이쪽 더 들어가도 됩니다. 이 얘기는 하잖아요. 그것 빼고는 강론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다 포인트 맞추시고요. 저랑 딱 1년 정도만 하시면은, 이게 기술사구나. 이것만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술사 이거구나 아시고요. 그냥 나중에 제가 꼭 말씀드린 거. 제가 강의 중에도 이런 얘기해요. 59점 넘어서 하세요. 59점 2번 떨어지면 하세요. 50점 넘으면 하세요. 55점 넘으면 하세요가 뭐냐면은, 자기 거에 맞는 점수가 50점을 넘으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점수를, 이걸로는 저랑 점수는 50점까지는 초스피드로 3번 만에 갈 수 있어요. 따라만 오시면은. 이 스피드로는 50점까지는 쭉 올려요. 근데 50점에서는 좀 이제 헤매요. 왜요? 이제 암기 가지고 땡겼잖아. 그건 이제 답을 베끼는 거거든요. 베끼는 걸 가지고 50점까지는 스피드로 가는데 50점에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넣어야 되거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다양한 책 보셔도 되고 잡지 보셔도 되고 소방에 대한 관점이 생기시고요. 그때는 좀 넓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걸로 무조건 50점을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200문제, 300문제 정도의 필력 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0점 딱 넘기신과 동시에 제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구나 하니까 쭉 알아서 쭉 나가세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자, 초보들의 주의사항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분야 기술사하고 소방기술사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그 5대 종목이에요. 토목 구조. 기술사 99개 종목이 있어요. 혹시 배관 용접 기술사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아무도 시험 안 보는 기술사도 많아요. 99개 종목 중에 한 20개 정도 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쓸모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써야 되는 자격증들이에요. 토목 구조, 건축 구조, 그 다음에 뭐 건축 전기,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좀 찌그러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이제 소방기술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이런 건축자 들어간 거, 구조자 들어간 거 이런 기술사들은요. 문제가 정말 단순해요. 자, 토목구조 최근에 문제 봤더니요. 다 대심도 터널의 한 3분의 1이에요. 그냥 대심도 터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게 문제예요. 쉽죠? 아주 간단해요, 문제가. 그러면 그걸 6개월만 공부하시면 다 써요. 6개월 공부하신 분하고 1년 공부하신 분하고 3년 공부하신 분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그쵸. 기본이 아니라 생각이죠. 최신 트렌드죠. 소방기술사는요? 그런 문제 없어요. 소방기술사는요, 특이하게 뭐냐면은 토목구조기술사를 보면요, 출제를 누가 해요? 토목구조 교수님들, 기술사들이. 시험도 누가 봐요? 토목과를 나온 학생들. 이게 토목이잖아요. 건축은요? 건축구조는요? 건축가 교수님이 시험 내고,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시험을 내고, 건축과 나온 사람들이 시험 보는 게 맞죠. 전기도 마찬가지죠. 기기도 마찬가지죠. 소방은요? 잡동사니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제일 많은 분야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가슴에 손 얹고 뜨끔하지? 다양한 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제 낼 수가 없어요. 소방기술사는요, 시험 문제가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요. 쭉 다음에 대해 설명하세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거 설명하세요. 이렇게. 그 말이 뭐예요? 답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문항수를 나누고 문제를 짤짤짤짤 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채점하신 분 채점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연소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냈어요. 25점짜리예요. 그러면요. 채점자가 이걸 다 읽어봐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야 이분이 연소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채점하잖아요. 귀찮다라는 거지. 왜냐면 다른 분야 분들이 그걸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방 분야와 다른 분야, 특히 다른 분야가 소방 분야 와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세요.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숲을 바라라는 게 대부분 첫 번째 많은 선배기술사를 하는 얘기인데 처음엔 숲을 볼 수가 없어요. 숲을 바라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관된 나머지를 좀 넓게 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은요, 그냥 따복따복 봐야 돼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 나무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인지 계속 보다 보면요.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다른 거 막 끄집어 당기려면은 한 200문제 이상은 되셔야 돼요. 200문제 이상 정리가 아니라 암기예요. 그 정도 됐을 때 다른 분야 걸 끄집어 당기더라고요. 그 전까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숲을 보지 말고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보시다 보면 나중 되면 전체가 정리됐을 때 보인다. 그래서 지금 뭐 개요결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안 쓰셔도 돼요. 그거 힘들고 왜 써? 이관점 생기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하고 차별화해요. 분명히 나중 되면 차별화 하셔야 돼요. 차별화라는 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영혼을 집어넣고 답안지에다가 영혼을 부려야 돼요. 아니면 뭐냐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대로예요. 제로스처럼 베끼세요. 자, 그다음에 강의 중독자가 있어요. 강의 중독자가 뭐냐면은 자기가 못 쓰는 것을 강의를 잘 몰라서 못 쓴다고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이 강의를 들어요. 우리 강의 듣는 시험, 이해하는 시험 아니에요. 제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 수업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약간은 도움을 주지 쓰는 데 절대 도움을 주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해하는 데 약간은 도움을 주고 여러분 친숙함은 주고 이해는 시켜주고 정의는 정확히 내려주겠지만은 여러분 쓰는데 그다지 도움은 안 줘요. 심지어는 별표 3개 하고 넘어가요. 더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이게 여러분 할 거예요 이게. 강의 중독이 아니라요. 자기가 강의는 앉아서 편하게 귀로 들으면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책 보는 거 어떻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쉬운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거에 대한 영향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자기가 바쁜데 서브노트를 정리할 점이 필요 있냐? 필요 없어요. 기술사 한 3개, 4개 하신 분들은요, 뭐 어떤 거 들고 다니면 암기장도 암기장. 암기장에서 키워드만 있어요. 그 키워드 있는 암기장하고, 이 암기장이랑 책만 같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험 때 다가올수록 뭘 봐요? 이 암기장으로 가는 거지. 이거예요.
이분이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뼈대밖에 없어. 완전 뼈야. 키워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분과 속도가 틀리지. 한두 시간이면 책 한 권이 돌아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수기의 허실인데요. 합격 수기 정말 좋아요. 일단 읽으세요. 그리고 밀러링을 하시는데 어떻게 밀러링을 하냐면은, 아, 나도 59점 됐을 때야. 합격자 수기는요, 몇 점짜리 갔어요? 59점짜리 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2년 만에 편히 합격했어요. 3년 만에 그냥 순리대로 뭐 평범한 거 올라서 합격했어요. 이분들은 합격 수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 어떤 분이 합격 수기 써요? 아, 정말 다 힘들겠다. 우리 후배들은 이 힘듦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료를 남겨서 후배들을 교육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격 수기를 써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그분이 공부한 4년 내내 그렇게 공부를 했냐? 아니야. 마지막 막 피크 올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지. 하루에 막 10시간,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뭐 안 쉬고. 이 4년 내내 그걸 유지하면 그런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합격자 수기는 꼭 아시되, 아, 내가 59점이 돼서 넘을 때 이런 고비도 올 수 있겠구나. 거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도 합격하고, 이렇게도 합격하고, 이렇게도 합격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름길은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항상 지름길을 찾아요. 아, 좀만 빨리. 아, 이게 이코노믹하게 따르게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이런 분들 빠릇빠릇 하신 분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요. 못 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못 가니까. 즉, 자기 자신은 모르고 지름길만 파악한 거죠. 거기 갈 체력이 웬만한 분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꼭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콩나물을 좋아해요. 그렇게 수요일 날도 해물찜 먹었어요. 해물찜 먹을 때는 콩나물만 먹어요. 콩나물 먹으면 항상 생각을 해요. 콩나물에 물은 항상 주는데 언제 한 번씩 주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나요? 안 키워봤구나. 콩나물을 자세히 보면요. 물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콩나물은요. 자라요. 자라요. 꾸준히 자라요. 근데 좀 빨리 자라게 하고 싶다고 이 콩나물을 물속에 담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따가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절대적으로요.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져요. 어느 날 나를 보면은 공부를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여. 특히 언제 느끼냐면 시험장 가서 딱 문제를 펼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콩나물도 자라고요. 여러분도 자라요. 꾸역꾸역 자라고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오래 가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가 빠질 때 뭘 하셔야 되냐면요. 다 책을 덮어놓고요. 자기 처음에 소방기를 쌓아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지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어렵다, 사회생활이 어렵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면요. 다 덮어놓으시고요. 자기가 슬럼프거나 번아웃인가? 이거 파악될 때는 무조건 다 덮어놓고요. 자기 처음에 직장생활 어떻게 시작했지? 나 처음에 공부 어떻게 시작했지라고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효과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 10권을 보고 책 3권, 4권 보시면 공부하시다가 슬럼프가 왔다, 번아웃이 올라온다. 다 던져놓으시고 여러분 처음 본 게 뭐지? 무화책을 딱 쏟아보는 거지. 그러면 처음 봤을 때 영상을 강의를 못 들었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생기냐면요. 나 좀 많이 했네. 나 이거 책 그때 처음 할 때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나 되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 책이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네. 이걸 파악하게 되면서 뭐가요? 자신감이 좀 올라가는 거죠. 콩나물같이 여러분이 나 얼마 못했네. 30문제도 어렵네. 이게 아니라 30문제나 하고 있네. 그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